노후는 외로운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게 노후를 살아가는 네 가지 방법.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집이 텅 빈 새 둥지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라고도 말해요. 지금 혹시 집에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거나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평범한 순간도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랍니다.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가 된 김 할아버지는 부인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생각하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셨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젊었을 땐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우울증 예방하는 마음의 습관. 노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 예방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죠.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3가지 감사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은 미역국이 맛있었다. 길에서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줬다. 몸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이에요. 둘째, 부정적 생각 멈추기 기법을 써보세요. 우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스톱이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즉시 다른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보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말이에요. 셋째, 매일 나만의 기분 좋은 일 하나씩 하기입니다. 좋아하는 차 마시기, 예쁜 옷 입기, 향수 뿌리기 같은 작은 일들도 충분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울증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예쁜 할머니 되자 하고 혼잣말을 하신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하루 만들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하루의 작은 즐거움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불러요. 마치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하루를 알찬 활동들로 채우는 거죠. 먼저 아침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스트레칭이라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면 그동안 자고 있던 세포들이 깨어난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가볍게 춤도 한번 춰보시고요. 웃음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엔 창가에 앉아서 느긋하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 말고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오랫동안 안 본 사진첩을 꺼내볼까? 같은 소소한 것들로 충분해요. 혹은 아침 일기를 씁니다. 역시 간단한 주제가 좋겠죠. 눈에 보이는 것 들었던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내 생각을 넣어서 간단하게 쓰는 것도 좋아요. 점심 먹을 때도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마시고 좋아하는 반찬 하나쯤은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세요. 밥상을 예쁘게 차려놓고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혼잣말이라도 해보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노인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혼잣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이 꽃이 참 예쁘구나 같은 긍정적인 혼잣말을 자주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허전하기보다는 알찬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새로운 취미 찾아 나서기. 나이가 들면 이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노인 심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야 시간도 충분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새로운 취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공적 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 동네 박 할머니는 70 넘어서야 처음으로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붙잡는 것조차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선생님 노릇까지 하고 계세요. 글씨 쓸 때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져서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취미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뭔가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몰입 상태 또는 플로우 상태라고 불러요. 취미를 고를 때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돼요. 독서도 좋고 뜨개질이나 십자수 같은 손바느질도 좋아요. 요즘엔 유튜브에서 어떤 취미든 배울 수 있어서 더 좋답니다. 혹시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목공예나 도자기 만들기는 어떨까요? 뭔가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성취감이 바로 우울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답니다. 정원 가꾸기도 참 좋은 취미예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부터 시작해서 상추나 대파 같은 쉬운 채소를 기르다 보면 매일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예술과 문화로 마음 풍성하게. 나이 들어서 예술을 즐긴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이야말로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해요. 음악이나 미술, 문학 같은 예술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악부터 시작해 볼까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때는 미처 몰랐던 가사의 깊은 뜻이 지금은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 혹시 악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모니카는 어떨까요? 크기도 작아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배우기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공원에서 하모니카 부는 할아버지 모습 참 멋있지 않나요? 그림 그리기도 좋아요. 심리학자들은 그림 그리기를 마음의 치유 도구라고 불러요.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거창한 작품을 그려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창밖 풍경이나 식탁 위의 과일 같은 일상적인 것들부터 그려보세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또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이유도 생기거든요. 이런 사회적 활동이 우울증 예방에 아주 중요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활동.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노인 심리학에서도 신체 활동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자연 진통제가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이 더 좋아요. 노인 건강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이에요. 아침 산책이 가장 기본이에요. 30분만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충분해요. 걸으면서 이웃집 마당에 핀 꽃들도 구경하고 길에서 만나는 동네 분들과 안부도 물어보시고요.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여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우울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혼자 걸어도 좋지만 가능하면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좋아요. 집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해보세요.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좋아요. 몸의 움직임이 느리고 부드러워서 나이 드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태극권은 명상하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줘요. 게이트볼이나 파크 골프 같은 가벼운 운동도 추천해 드려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어요. 7파트 가족과의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30년간 노인 심리 상담을 해온 김현숙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대 이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죠.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해요. 밥은 먹었나, 몸은 괜찮나, 안부를 묻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매일 전화를 받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그때 박 어르신이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노인 전문 사회복지사 이명희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세요. 적당한 거리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연락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 주기를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날에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 이렇게 정해놓으면 자녀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전화할 때는 자녀들의 사생활을 캐묻기보다는 본인의 안부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엄마는 요즘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몸 챙기면서 지내라는 식으로요. 경기도 수원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최영수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써보셨다고 해요. 자녀들에게 아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친구들과 바둑 두고 왔다는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해요. 아빠가 즐겁게 지내신다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도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와는 다른 특별한 역할이 있거든요. 가끔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시면서 손주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주 교육에는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보다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격려가 더 좋아요. 부산의 한 할머니는 이런 멋진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손주가 올 때마다 작은 선물 봉투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사탕 몇 개, 작은 장난감 하나 정도인데 손주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재미있는 게 있어 라고 좋아한다고 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당연히 가족이 함께 모이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복지사 이명희 선생님은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만날 때 더 반갑다고 말씀하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족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의 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어차피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노인의학 전문의 박상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0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에요.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의 이순례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어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했죠. 식사도 대충 때우고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어르신, 하루에 딱 3가지만 정해놓고 지켜보세요.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이것만 규칙적으로 해도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노인 심리학자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이 30% 낮았다고 해요. 또한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았고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일어나는 시간부터 정해보세요. 굳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7시든 8시든 본인이 편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인천의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알람을 맞춰놓되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햇빛이 들어와서 몸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를 인식한다고 해요. 식사 시간도 정해보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드시는 거예요. 양이 적어도 괜찮아요. 시간만큼은 꼭 지키세요. 사회복지사 정미경 선생님은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이런 팁을 주세요. 식사 준비 시간까지 계산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점심을 12시에 드실 거면 11시 30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겨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중요해요. 밤늦게 TV 보느라 잠을 늦게 자면 다음 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거든요. 10시나 11시쯤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대구의 박철수 어르신은 이런 루틴을 만드셨다고 해요. 저녁 9시 30분에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다음 10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졸음이 온다고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요.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들 사이사이에 취미 활동이나 휴식을 배치하면 하루가 정말 알차게 느껴져요. 작은 목표로 큰 성취감 얻기. 혼자 사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취감이에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느낌,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있어야 마음이 충만해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더 커져요. 노인 심리학자 최순영 박사님은 4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대 이후의 목표 설정은 달성 가능한 작은 성공의 연속이어야 해요.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큰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산의 김영자 어르신은 처음에 올해는 책 100권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되었죠. 매일 3권씩 읽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바꾸셨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에 한 권씩 차근차근 읽다 보니 1년에 50권 이상을 읽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 목표의 절반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성취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한미순 선생님은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늘 할 일 3가지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베란다 화분에 물 주기. 오늘은 옛날 사진 10장 정리하기.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3곡 듣기. 이런 작은 일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내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철호 어르신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달력에 오늘 할 일을 미리 적어 놓고 실천한 다음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신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빨간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진 달력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세요. 가끔은 조금 큰 목표도 세워보세요. 이번 달에는 자식들한테 편지 한 통씩 써주기. 다음 달에는 가고 싶었던 곳에 당일치기 여행 가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전의 박순희 어르신은 매달 하나씩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해요. 어떤 달에는 새로운 요리 배우기, 어떤 달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 떠주기, 이런 식으로요. 작지만 의미 있는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삶의 활력을 찾으셨다고 해요. 노인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목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매일 산책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예요. 작은 목표들을 차근차근 이뤄가시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에요.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 이현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 인식 능력이 높은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현저히 낮았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사세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25% 개선되었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해요. 서울 마포구의 최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처음에는 정말 우울하셨다고 해요. 왜 나만 혼자 남겨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못 이루셨죠. 그런데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다고 해요. 어르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셨지만 막상 생각해 보니 있더라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지냈다.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 어르신의 말씀으로는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 거죠. 2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김예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 표현을 자주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지금까지 살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멋진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작은 공책에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3월 15일, 손자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다. 3월 16일,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이런 식으로요. 한 달 후에 그 공책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구나 하며 또 한 번 감사하게 된다고 해요. 혼자 사는 것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축복이에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 속도에 맞춰 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노인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 있어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어르신,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어떤 작은 감사를 찾을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더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